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등에서 응급의료가 차질을 빚으면서 도리어 환자가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자체는 가벼운 증상의 경우 동네 병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119 구급차에서 응급실로 환자가 옮겨집니다.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을 호소해 순천 성가롤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응급실 안도 분주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이 병원 응급병상 가동률은 사실상 포화에 이르렀습니다. 광주의 대학병원에서 응급진료가 차질을 빚으면서 지역 2차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늘었습니다. 최근 대전, 부산에서 환자가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병상이 모자라서 빠른 진료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다가올 추석 연휴입니다. 전공의 이탈로 불거진 전국적인 병원 응급실 위기 상황에서 감당 수준을 넘어서는 환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지자체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비상의료 관리 상황반을 가동하고 응급의료기관 5곳과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도 연휴 동안 4개 병원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경증 환자의 경우 종합병원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고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응급의료 시설이나 기관들은 조금씩 여유가 있으니까 좀 경증 환자는 권역센터로 가지 마시고 일반 병원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다.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속에 지역 의료계도 긴장과 피로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오늘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도의회는 입장문에서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은 200만 도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최적의 방식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촌과 섬뿐 아니라 산단 등 취약지역민 모두에게 필수 의료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동서 지역을 아우르는 의대 설립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남도와 의대 공모 용역기관은 오는 12일 의대 설립 방식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인데요. 1개 의대, 2개 대학병원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내년 교과서 상당수가 여순 11구 사건을 반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즉각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해당 표현은 2021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여순사건법의 정의에 맞지 않다며 사회 화합과 진실 추구를 저해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즉각 수정을 요청하는 한편 이 같은 교과서들이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권한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주요 대학들의 수시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의대 정원이 대폭 확대된 데다 자율전공학부의 모집 정원도 크게 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상향 지원이 활발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모집 단위의 변동폭이 전례 없이 크다 보니 교육 현장에서는 진학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입시의 시작과 함께 긴장감이 감도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진학 상담에서 수험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좋은 결과입니다. 정점이나 상향이나 반반 나눠서 최대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올해는 이 같은 상향 지원 추세가 뚜렷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 입시학원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수험생들이 수시원서 6장 가운데 석 장 이상을 상향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향 지원 추세의 원인으로는 의대와 자율전공학부의 정원 확대가 꼽히고 있습니다. 의대가 올해 수시에서만 지난해 전체 모집 인원보다 많은 숫자를 뽑는 데다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를 중심으로 자율전공학부의 정원이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상위권 학생들의 연세 이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할 것으로 보여 빈자리를 노리는 눈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에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지역 학생들의 성향 역시 상향 지원 추세로 이어질 전망이지만 전례 없는 모집 단위의 확대로
일선 학교에서는 진학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막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게 지금 그렇게 상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눈높이는 또 굉장히 높아 있다 보니까 그걸 또 낮춰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위권 학과에 대한 전례 없는 모집 단위의 변화로 많은 변수가 예측되는 2025학년도 수시 입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요 대학들은 오는 수요일 원서 접수를 마감하고 전남대와 조선대 등 지역 대학들의 원서 접수는 13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전라남도가 오늘 전남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해 주철현 도당위원장과 전남 지역의 국회의원,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전남도는 쌀값 안정 대책과 전남 국립의대 설립, 미래 첨단 소재 국가산단 지정 등 주요 현안들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와 입법 활동에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양측은 전남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예산 최종 의결까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고흥군 의회가 쌀 재배 농민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흥군 의회는 오늘 수확기 쌀값 폭락과 쌀 생산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해 정부가 약속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이상 보장을 위한 재고 물량 시장 격리와 수입쌀의 용도별 운용계획 조정 등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국가 균형 발전과 농업,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약속한 쌀값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시군구 등에 이번 건의안을 보낼 예정입니다. 경전선 순천도심 통과 노선의 우회안이었던 성산역 우회안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산역 우회 노선에 람사르 습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시는 기존 도심 통과 노선을 지하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주 성정에서 보성을 거쳐 순천으로 연결되는 121.5km 구간의 경전선 전철화 사업. 이 사업의 제5공무인 벌교역에서 순천 간 19km 구간은 당초 기존 노선에 따라 순천 도심을 관통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과 소음, 분진 등을 우려하는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 속에 전남도와 순천시는 국토부에 우회 노선 변경을 건의했고 지난해 대통령의 지원 의지가 더해지면서 현재 우회 노선 마련을 위한 기본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토부도 최근 내년 사업 예산으로 당초 계획을 크게 웃도는 150억 원을 반영하면서 사업 추진에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유력한 안으로 검토되던 성산역 우회 노선 안에 람사르 습지가 포함된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성산역 우회 노선에 대한 지하화가 필요한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만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순천시는 현재 기존 도심 관통 노선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심을 통과하는 기존 노선도 지하화했을 때는 소음이나 진동에서 해결된다고 봅니다. 특히 교통의 문제도 지하화했을 때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당면 과제는 또 있습니다. 경전선 광주 성정에서 순천 구간 전철화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1조 7천억 원. 하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여파로 사업비가 최대 3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예비 타당성 재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타 재조사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해 공기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는 덩키 발주 등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2030년 정상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덩키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2026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30년에는 개통이 가능하도록 공기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광주에서 부산 간 전철화 사업의 마지막 사업 구간이 될 경전선 순천 도심 관통 구간. 최종 노선은 내년 상반기쯤 확정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이 국가 명승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 91필지
337만 제곱미터를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으며 3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승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영취산 흥국사 일원이 기암괴석과 진달래 군락지가 어우러져 높은 생태적, 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호국 불교의 상징인 흥국사도 역사문화적, 학술적 가치를 갖춘 곳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광양에서 1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피의자와 공범들이 검찰에 넘겨졌죠. 문제는 임차 만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임차인들도 많아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양시 중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곳에 집을 마련한 한 신혼부부는 전세보증금 1억 500만 원을 떼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음 달이면 전세 기간이 만료되는데 임대인이 전세 사기 혐의로 불구속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전세 사기 당한 거였는데 아기도 이제 점점 커가고 더 넓은 집으로 가고 싶은데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조금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어렵게 당첨된 청약마저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임대인은 돈이 없다며 오히려 집을 사라고 권유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돌려주겠다 그러면서 이 집을 사면 안 되냐, 전세대출 받은 게 있으니 이거를 매매대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바꿔라고. 이곳 아파트를 포함해 자금 여력 없이 집을 사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최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임대차 수요가 높은 노후 중저가형 아파트를 구매한 뒤 매매가보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높은 금액의 전세를 내주는 수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2020년부터 광양 중동 일대 202채에 달하는 아파트를 사들여 전세 임차인 121명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피해 금액만 100억 원대입니다. 문제는 임차 기간 만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49세대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로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상담 외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수년 전부터 굉장히 큰 갭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었고 이미 100억 원대 상당의 임대사업자 구속이 돼 있었어요. 그거를 감안하지 않고 조금 방치해준 느낌이 들어요.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에 누적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광양과 포항 상공회의소가 고향사랑기부제 교차 기부를 통해 양 지역의 상생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포항 상공회의소는 오늘 광양시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인 5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양 지자체 상생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응원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기부 행사는 지난달 28일 광양상공회의소가 포항시에 5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한 데 대한 교차 기부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박수관 YC텍 회장이 추석을 앞두고 고향인 여수에 2억 원 상당의 쌀을 기부했습니다. 박 회장은 오늘 여수시청에서 열린 사랑의 쌀 나눔 행사에서 쌀 3,800여 포를 사회적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에 전달했으며 내일은 부산에서 쌀 2,800여 포 전달식을 갖습니다. 여수시 남면이 고향인 박 회장은 지난 40년 동안 여수 지역의 장학금과 치료비 지원은 물론 명절 때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금과 성품을 지원하는 등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차례상에 올릴 성수품 가운데 작년에 급등세를 보인 과일값이 올해는 줄줄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생산량이 많아진 배와 사과는 지난해보다 가격이 떨어진 반면 수산물과 채소류는 폭염 탓에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의 관광 명소를 버스로 여행할 수 있는 남도 한바퀴를 다채롭게 선보입니다. 전남도는 가을을 맞아 고흥 쑥섬 여행, 순천과 광양 주말 여행 등을 추가해 총 28개 코스를 운행합니다. 코레일 전남본부가 기차를 타고 여수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할인 상품을 제공합니다. 이 상품은 KTX 왕복 운임과 숙박을 할인가로 제공하며 예약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9월의 둘째 주까지 이례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수를 제외한 전남 동부 지역이 33도까지 오르면서 전남 동부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륙 지역에 가끔 소나기가 온 곳도 있지만 더위를 식혀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내일도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로 출발해 한낮 최고 기온은 순천이 3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더위 속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수요일인 모레부터 다시 흐려지면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25도, 광양 24도, 순천, 고흥 23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32도, 광양, 고흥 33도, 순천 3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해상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낮 12시 50분, 간조 시각은 오전 6시 11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여수 산단 입주기업인 여천NCC가 여수시와 지역민 우선 채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여천NCC는 지역민 우선 채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여수시는 산단 기반 시설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여천NCC를 포함해 지역민 우선 채용에 동참한 기업은 모두 26곳입니다.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세은 의원은 제2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통해 7월 현재 순천시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1,350여 기 가운데 65%가 폐쇄적인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대형 화재 사고 우려를 키우고 있지만 전기차 화재 진압 설비 관련 법령 기준이 없는 등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